제가 먼저 네. 시작을 할게요. 네. 디자인 FM 운영진 중에 그 서민님이 저랑 수영님 같다면서 공유해주신 짤인데요. 이게 이제 요새 이 무계획적인 사람 그리고 과도한 계획이 있는 사람 이 둘이 꼭 뭐 여자 둘이 만나면 꼭 이렇게 둘이 만난다는 그런 짤을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 뭐 요새 많이 하는 이제 MBTI로도 요 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인식형, 피인식형은 뭐 목적과 방향의 변화가 가능하고 되게 뭔가 이렇게 유연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판단형 J는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그 계획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이제 무계획적인 사람으로 이제 김나래 저가 이제 그런 무계획적인 사람이고, 그 수영님이 그 과도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 FM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다른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운영진 들어오게 되면서 이나님이 요런 보따리 이야기 아이디어 보따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쭉 뭐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제가 답이 없었는데 이나님이 나연 씨 저의 이제 이 아이디어들 어떠냐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보따리 중에 뭐라도 해야 제가 운영진으로서의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고, 제가 또 영상 편집이랑 영상 편집을 해봤는데 그 음량 편집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뭐 음성만 하는 거면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네. 네. 저의 경우는 소미님이 올려주신 그 공지를 보고 저도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좋아하니까 뭐 취합을 하고 작가 같은 걸 해보면 진행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평소 김나래의 성향을 말씀해드리면은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또 빈둥거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시키는 일을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뭐 키워드는 뭐 어쨌든 될 대로 돼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래도 책임감은 있는 편인 사람이고요. 네, 저는 워크 플랜을 너무 사랑하고 계획을 짜놓고 계획대로 외우고 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은 편이고 계획에 압박당하는 일이 잦긴 해요. 일을 똑부러지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 둘에 대한 반대 성향을 한번 쭉 말씀해드렸고, 저희 디자인 FM 2년의 시간 어떻게 진행했는지 시즌별로 말씀드릴게요. 시즌 1에서는 좀 이렇게 우당탕탕 진행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사전 작업, 제작, 후반 작업 순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전 작업에서는 넘겨주세요. 처음에 이제 팀원 모집을 하게 됐는데, 요게 이제 제가 아까 팟캐스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그날 소민님이 저희 그 공지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신 그 공지에 시즌 1 할 때, 그때 이제 이 공지 올리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서 한 8명 정도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난 되게 어색하긴 했거든요. 뭐 처음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우윤희님은 나중에 이제 영상 작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셨고, 나머지 분들 이날 이제 토요일에 만나게 됐는데, 이때 이제 각자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네, 를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 수영님은 뭐 라디오 퀴즈라서,
그리고 뭐 좀 뭔가 그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윤정님 뭐 이런 팟캐스트 회사에 지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고, 수빈님 좀 심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고, 경희님은 이제 뭔가 이제 제2의 유재석이 되고 싶다. 제1의? 뭐 하여튼 제2의 유재석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소민님도 MC가 되고 싶다. 이런 거. 그리고 저는 편집을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이나님 그때 시즌제를 해야 되고 책을 내야 된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셔가지고 저희의 이제 롤 같은 거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수영님이 뭐 할 일이 없고 심심해가지고 이런 방송 순서를 짜오신 거예요. 정말 제의가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우윤희님이 저희 뭐 FDSC 아이덴티티를 좀 변형해가지고 디자인 FM의 로고를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주셨고,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회의도 하고 숙제 검사도 하고 뭐 계속 숙제를 해왔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저희가 미리 만든 게 이제 인트로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위지영님한테 저희 수빈님이 이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도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됐거든요, 사실. 처음엔 이제 1화 내고 또 송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케줄링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또 이것도 수영님 만들어줬나? 뭐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네, 넘어가면은 예산 수립도 나중에 했어요. 왜냐면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일인지도 몰랐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진행 체크도 처음에는 이제 대장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나님이 또 우리 이제 슬슬 뭐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진행을 좀 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은 이제 윤정님이 우리 게스트분들한테 돈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돈을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전 미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얘기 나눈 것들을 추출해서 수영님이 수영님과 뭐 그 저희 막내 작가님인 이나님이 이제 대본 작성해 주셨고요. 이제 시즌 1에서는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후원 광고가 우리 광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뭔가 목업 광고 같은 것들 만들어 주셨어요. 윤정님이. 그리고 광고가 필요한 이유가 또 이제 이나님이 우리 후원금 통장에 이제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때 이제 저희가 돈을 유료 회원으로 진행하던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했는데 갑자기 우머나이저 광고를 하고 싶다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1회 녹음을 하고 나서였나? 하여튼 사전 녹음을 이제 송출한 상태였는데, 그때 거기 다니던 디자이너 분께서 이걸 듣고 저희를 중간이었나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우머나이저가 광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 제작도 뭐 이렇게 막 녹음실 세팅 같은 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홍대 이상한 무슨 남자가 하는 무슨 녹음실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하고,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하게 됐는데 후반 작업 저는 이제 3시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16시간 사실은 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음원 편집을 제가 안 해봤어가지고 사실 음원이 그래요? 여보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요? 언제 그 얘기 했어? 뭐요? 잠시만요. 지금 누군가가 켜져 계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전체 음소거 해주시면 저희 나래님하고 저 다시 킬게요. 네, 나래님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네. 어우, 깜짝 놀랐어. 네. 어쨌든 그랬고, 그렇게 뭔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성출을 하기 전에 우리도 티저로 뭔가 영상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제 우윤희님이 이런 아이덴티티 가지고 뭔가 시퀀스를 만들어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컨텐츠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막 좋다고 막 올린 거예요. 막 다들 요거를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 이런 썸네일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그래도 인제 그 이후에는 저희 우윤희 님께서 뭐 이런 예고 영상들을 제작하셔 가지고 그 유튜브에도 송출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출간도 하고, 그리고 북토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제 시즌 1이 종료가 됐고, 그래서 뭐 인제 이런 리뷰들도 막 많이 달아주셨어요. 시즌 1 때는 진짜 처음,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 꿈나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인제 시즌 1 때는 저희 업적들을 쪼끔 말씀해 드리면, 인제 디자인 FM이 출간이 됐고, 인제 텀블벅을 통해서 그 출간돼서 언니미즈로 인제 판매가 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디자인 FM에 출연해 주셨던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출간 기념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 애플 최고의 팟캐스트까지 선정이 되는 이런 대단한, 예, 그거였는데,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인제 다음 인제 시즌 2 부터는 네, 수영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시즌 2는 제가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국 대장 김수영이고요. 시즌 2 때는 그 FDSC 자체적으로 유료 회원제로 바뀌고, 그다음에 각자 빅 활동을 진행하면서 대장이라는 칭호를 이제 사사받고 편집 대장인 나래님과 작가로 전체 진행을 이제 보는 작가인 저희 둘이가 이제 공식 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진행 자체는 똑같은데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하자라고 이제 한번 그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까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어떻게 만들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다님이 뭔가 주제별로 구성을 하고 1, 2부로 나눠보고 소통할 수 있는 고민 상담소 코너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다음엔 좀 일이 많았던 역할은 없냐 그랬는데 이제 나래님이 이제 나눠서 편집하자고 얘기를 해서 편집팀이 또 따로 생깁니다. 그 시즌 1 때는 그래서 일은 되게 많았는데 뭔가 폴더 자체가 홍보 음원 대본 이렇게 되게 단순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팀으로 다 쪼개서 팀이 생기고 작가, 편집, 홍보, 영상, 송출 담당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팀을 나눠서 일을 하기로 하였고, 네, 활동량을 균일하게 하는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팀원을 더 모집을 했는데요. 이때 영상팀과 작가팀 2명 1명씩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 전에 내일 당장 모여 이게 아니라 역할이랑 일정과 그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좀 써 달라고 해서 공지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보가 되게끔 정리를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환님, 세정님, 다정님 이렇게 3분을 더 추가를 했고, 그것으로 이제 11명의 방송국 팀이 되었었습니다. 그다음 리서치 및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해놨기 때문에 할 일이 크게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라서. 스케줄링도 처음에 우리가 섭외하고 싶은 분들을 리스트업하고 크게 골자를 짜고, 그다음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각 방송의 톤 앤 매너,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각 화당 어떻게 구성을 나눌지, 그리고 전체가 어떤 사이클로 돌아갈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다음 또 돈이 역시 필요했는데 회의를 해서 들어보니 거의 600만 원이 드는 이런 프로젝트예요. 이것이 수익 사업을 내는 건 아니고 돈을 쓰는 팀이라서. 그래서 광고주를 엄청 열심히 모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션으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러프한 문서를 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광고주 소식이 좀 깜깜무소식이어서 30장이 넘는 장표에 진짜 마케팅 부서가 만들 법한 그런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다면 시즌 3 후원 광고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진행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제가 좀 여러분을 많이 찾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거 됐나요?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그 시즌 1 때 다른 분들이 했던 일들을 리마인드 하거나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될 거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체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야 할 일도 미리 정리를 해서 어떤 팀이 참여해야 되는지 스케줄은 이렇게 되니 꼭 참여하시라 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희가 이제 광고주를 여러 곳에 컨택을 했는데 그때 그 언리밋에서 팔던 이 배지를 딱 쓰는 해피문데이가 광고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첫 화에 해피문데이 광고랑 그 추천 쿠폰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즌 1 때 이미 진행을 해서 섭외팀이 알아서 착착 섭외도 진행이 되고 대본도 작가가 충원이 돼서 격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본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원 광고 같은 경우에는 녹음 스튜디오는 계속 저희가 이어서 할 거라서 할인을 해달라고 해서 좀 깎아서 녹음을 할 수 있었고 광고주를 찾는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추가로 생긴 그 디자인신 코너에 시그널송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이나님이 적었어요. 근데 이걸 또 보고 유니님이 다시 그 다음날에 시그널을 진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쓰고 있는 그 음악이 바로 이 음악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 같은 경우엔 또 전반 후반 광고가 매 회차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 대본 쓰는 작가들이 안에 끼워 넣을 수 있게 그리고 광고 담당이 여기에 문구를 넣어줘야 저희가 대본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로 다 정리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자기가 끔찍한 제이라고 쓴 경희님도 제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빼먹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느 회차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 담당은 누군지 SNS 담당 누군지 음원 편집은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누군지 송출일 어딘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셔서 이걸 하나씩 클리어하는 기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 녹음일 날 계속 리마인드 해주고 누가 와야 하는지 녹음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전날 노티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녹음을 7회 정도 녹음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편집도 이제 나눠서 하기로 해서 나래님이 편집 스터디를 열어서 편집팀이 3명이었는데 수빈님, 나래님, 경희님 이렇게 3명이서 나래님 이게 세팅값이라는 게 이런 노이즈 상태나 이런 선명도 같은 것을 동일하게 한 다음에 그걸 맞춰서 해놓으면 좀 더 편한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윤정님도 같이 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다행히 같이 이걸 잘 다운로드 받으셔서 편집하는 것도 3명, 4명 분이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었고 16시간 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편집이 완료가 되고 송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임색의 판으로 바꿔서 첫 화를 뽑았고 그리고 그 전에 좀 일정상 진행되지 못한 시즌1 핫클립을 영상팀에서는 다시 끌어올린 느낌으로 정리를 해서 송출도 했었어요, 영상으로. 근데 여전히 이게 시즌1 버프보다는 조금 덜 했는지 시즌2가 청취율이 잘 안 나오고 그 전보다는 약간 리스트 1위 이런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하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우리뿐이라는 걸 알고 그래도 우리 괜찮은데 뭐 이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판을 넣었던 그런 커버와는 다르게 인물 사진이 들어가면 조금 더 반응이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사진이랑 지금 홍보팀에서 다듬어서 다시 또 올려주시고 계시고 그 안에서 좀 엑기스 같은 문구들
그리고 캐릭터도 만들어서 좀 더 가상의 어떤 캐릭터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시즌 2가 이렇게 종료를 했고 아마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500에서 1,800명 사이가 자신의 그 팟캐스트 피드에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즌 2가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애플 팟캐스트를 노렸는데 최고의 팟캐스트 선정은 안 되었어요. 이게 뭔가 그 처음 새로운 구독자 수가 제일 많아야 되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네, 이 집 가세 트라우마 같은 그런 거였죠. 대신 시즌 2 청취자 조사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하고 이분들이 잘 듣고는 계신 걸까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즌 3는 무조건 듣는다는 이 100%의 답변을 보고 시즌 3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역할을 더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 말은 즉 효율적으로 일해야 된다. 좀 너무 지금도 효율적이지만 조금 더 구분이 더 잘 지어져서 할 일만 하게 하자. 근데 저걸 펼쳐보면 각자가 맡은 일이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할 일만 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별도의 홍보팀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홍보팀을 따로 또 꾸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막 작가 진에서 다정님이 뭐 이나님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별도의 홍보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의외로 그 신통방통 고민상담쇼 반응이 너무 좋아서 소통 채널을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을 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좀 불필요한 일은 줄이는데 그게 지금 지식인 채널에 사전 질문을 받으려고 올라오는 일들 좀 소모적인 일이나 좀 반응이 없고 그런 일들은 이제 빼기로 했고요. 그리고 길이도 좀 줄여서 조금 더 함축적이면서 재밌는 그런 시즌 3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별 대장의 자세라고 해서 저희가 시즌 1, 2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대장이라면 해야 하는 점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좀 각 팀마다 다르긴 한데 디자인팀에 한해서인 것들도 있고요. 먼저 빅 활동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산 수립을 하고 얼마나 쓰일지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구조의 다른 팀이나 비슷한 활동들이 있으면 그 더미를 가지고 좀 우선 예측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쓴다는 게 뭐 저희가 아티스트라는 어떤 툴을 쓰는데 음원 같은 것도 우리가 막 녹음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너무 다 모든 걸 갈아 넣으려고는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미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용 내역은 꼭 시트로 정리해서 모두에게 공유를 합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빅 활동을 준비할 때는 그 예상 업무량과 역할을 명시를 하는데요. 꼭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본인도 예상을 해야 좀 더 그것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같고 원하는 인재가 있으면 먼저 컨택해 본다든지 그리고 대장은 대장 자신의 업무량이나 할 일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이 몇 명인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즌 1에 비해 사람이 늘어나서 좀 제가 볼 수 있는 범위가 한 이 정도가 진짜 맥스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도 시트화해서 공유해 놓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준비를 다른 팀원들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빅 활동을 이제 진행할 때는 회의 안건 같은 경우는 꼭 미리 공지를 해서 한 번쯤 생각해 올 수 있게 하고 회의 시간은 1시간 안에 그리고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요. 너무 길어지면 다시 또 집중력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그 사전 미팅을 진행해야 돼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스몰톡으로 여기에 좀 참여를 더 할 수 있게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했고 모두가 골고루 발언을 할 수 있는지도 회의 때나 어떤 미팅 때 확인을 꼭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상태와 진행 상황을 공유해요. 이거는
각자 팀원들 자체도 내가 힘들거나 아니면 지금 어느 단계인데 이것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유를 해줘야 대장이 그 다음에 계획을 짜고 누구한테 다시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좀 골고루 조금 너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상태를 공유하는 게 저는 의외로 팀원이나 대장이나 되게 중요한 그 항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할 일을 리마인드하는 거, 그다음에 자신의 일을 문서화를 해놓으면 저 같은 경우에 작가인 다정님이 오면서 좀 제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하니 조금 더 편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건 인정이나 피드백이 되도록 한다라는 게 좀 중요한데 좀 자세히 어떤 일이 너무 좋았고 잘했고 이래서 나한테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제대로 인정하고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피드백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저 사람이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나아지게 되게끔 피드백이 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좋았던 좋은 후기들은 다 공유를 하고 그리고 활동 일지를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양이 너무 초과범위는 아닌지 항상 체크를 해주고 보상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잘 챙기는 것이 대장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는 꼭 돌아보기를 해서 잘했거나 아쉬웠던 점, 개선점을 나누고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못 먹는 음식이 없는지는 각자 팀원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MT나 소풍을 가긴데요. 저희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막 마음껏 즐기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좀 마무리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항상 좋아하는 타임입니다. 그리고 개선점을 다음에 꼭 반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올해 좀 추가된 게 노션 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했는데 이게 팀원이나 대장이 교체할 수도 있다는 이슈가 있어서 좀 길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가로 세로 횡을 이렇게 막 횡과 열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각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놓은 문서로 누군가는 또 이 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중입니다.